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를 느끼고 화를 낸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화가 누적된 질병, 즉 화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화가 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내 뜻대로 상황이 통제되지 않을 때 화가 난다. 이때 사람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분노로 표출된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해,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해 라는 자신만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대가 무너지거나 배신당하면 화가 치미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관과 경계가 침범당할 때이다.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긁거나 대우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훼손될 때 화가 난다. 이때의 분노는 더 이상 들어오지 마와 같이 자신의 심리적 영역을 지키려는 방어기제의 발동이다. 세 번째는 분노의 진짜 원인인 1차 감정을 숨기기 위해 우리는 화를 낸다. 상처, 두려움, 불안, 서운함, 외로움, 죄책감 같은 감정의 노출이 두려울 때 자신의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분노라는 공격적 갑옷을 입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생존을 위한 본능에 따른 화이다. 뇌 속의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한다. 이것은 원시적 생존 본능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면서 에너지가 솟구친다. 그렇다면 이렇게 솟구친 화를 잘 이겨내고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 심리 전문가들은 두 가지 답을 내놓는다. 먼저 신체 반응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타임아웃 6초의 법칙이다. 분노 호르몬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은 6초이므로 그 시간 동안 잠시 그 자리를 피하거나 피할 수 없다면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라는 것이다. 그 다음은 내 몸의 분노 반응, 즉 심장 박동이나 호흡, 주먹을 쥔 세기 등을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하라는 것이다. 마지막 방법은 호흡인데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것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신체적인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에는 분노가 일어난 내면의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한다. 그 방법으로 첫째는 분노가 일어난 근본 원인을 알아차려주는 것이다. 분노의 원인이 서운함인지 두려움인지 무력감인지 외로움인지 등을 알아차려주는 것만으로도 화의 기세가 꺾인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분노의 원인이 되었던 타인의 행동이나 이미 벌어진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의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에너지인 분노를 생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분노를 파괴적으로 쓰는 대신 운동, 글쓰기, 예술 또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돌파하는 원동력으로 바꾸어 사용하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화를 통제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은 쉬울까? 화가 솟구칠 때는 단 1초도 기다릴 이유가 없는데 자리를 피하거나 숫자를 6까지 세는 것은 쉽지 않다. 제3자의 눈으로 자신의 분노를 바라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다. 날숨을 길게 하여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도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다. 화를 극복하려면 먼저 화가 나는 순간 솟구치는 파괴적인 마음을 가라앉혀야겠다고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 만약 화가 난 순간 이를 가라앉혀야겠다고 판단했다면 이 해법 모두를 하든지 아니면 이 가운데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해법들 가운데 자신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화를 통제하는데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자신을 제3자로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에게 화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난 이유가 뭐야? 화를 내면 해결되는 문제야.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해결할 수 없다면 차선의 방법은 뭐지? 등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객관적 사고를 일으켜야 한다. 내 속에 제3자를 한 명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제3자의 눈으로 화의 원인과 해법을 바라보게 되므로 냉정을 되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분노를 생산적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운동, 글쓰기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분노가 가라앉지는 않는다. 강력한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 실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가장 극적인 사례는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전 서울대 교수다.
검찰 개혁을 선두에 서서 추진하던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검찰과 언론의 집중 포화를 온몸으로 맞았다. 물론 시민 촛불 운동과 상당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은 거의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초를 겪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견뎌낼 수 있었던 동인이 운동과 책쓰기라는 것을 그는 여러 차례 인터뷰 등에서 밝혔다. 이를 위해 분명하고 강력한 목표가 있었음은 그의 언급이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